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수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참고로 집에서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와 그리고 향후 다음 주 주간 우리 증시 전망,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일 뉴욕 증시 별거 없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소비가 부진했다.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됐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미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1.79%로 올랐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근래 들어서 최고로 반등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로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0.59% 하락을 했고, 반면 나스닥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주간 증시 전망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 이슈와 긴축이 계속 지배될 것이다 라는 전망. 또 하나는 LG 엔솔, 지금 현재 IPO 최대의 LG 엔솔이 참고로 이 증시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뭐 아무래도 LG 엔솔의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뭐 기관이라든지 뭐 개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고 나온 그 자금을 통해 이 청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주간 증시 전망 크게 염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사실 다음 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수익 나셔야 팔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손절, 손절하지 마십시오. 손절은 사실 때가 있는 겁니다. 뭐 본인 계좌의 수익률이 20%, 30%일 때 손절하냐, 그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손절 타임이라는 거는 본인이 만든 그 원칙에서 어긋났을 때 손절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고는 무조건 홀딩 보유하셔서 수익일 때 파는 게 가장 맞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의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는다고 해서 손절보다는 오히려 이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분명히 오를 때와 내릴 때는 상당히 비등비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매수 방법은 반드시 하락하는 날 매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갸우뚱하실 수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몇 가지 주요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주요 포인트. 자, 저는 올해의 경기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기 부양, 그리고 경기의 어떤 호황을 염두해서 경기 민감주를 추천했습니다. 참고로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의 차이는, 경기가 오를 때 주가도 오르고 경기가 내릴 때 주가도 내리는 것을 보통 경기 민감주의 특성이라고 보고, 경기 방어주는 경기와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보통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의 경기는 오히려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한 대선 이후에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뭐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뭐 집권 초기에는 분명히 또 뭐 경기와 관련해서 부양을 시키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금리 인상 이슈가 미치는 이 경제의 큰 파장은 분명히 경기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될 것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기보다 경기 둔감주, 경기 방어주에 투자
하는 부분도 염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져온 종목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대표적인 유통업체죠. 자, 이런 이마트의 종목을 경기 민감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마트의 경우에는 뭐 경기 둔감주, 경기 방어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생필품을 파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마트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PER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업종 PER이 현재 6.88배인데 반해서 이마트의 PER은 참고로 3분기 실적 기준입니다. 2.91배로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그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낮으면 좋은 거고 높으면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이마트의 PBR은 0.39배입니다. 상당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마트에는 단점이 없느냐? 이마트에 지금 제가 봤을 때의 단점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지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높으면 조금 뭐 좋지 않다. 100보다 낮으면 아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2020, 21년도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1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10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재무 건전성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단점은 될 수 있겠지만 100 밑이면 훨씬 더 좋았겠죠. 하지만 110 정도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단점을 꼽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이 높으려면 사실 이런 어떤 유통업체라든지 뭐 종업원들을 판관비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업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게임주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은 건 어찌 보면 조금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에 어찌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도 19년부터 해서 20년, 21년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마트 매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더라도 생필품을 파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경기 방어주의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어떠한 업종보다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현재 주가도 지금 19만 1,000원, 52주 최고가 19만 1,000원에서 상당폭 조정을 받은 14만 4,500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지금 위치도 크게 고점 논란이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18년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참 괜찮았는데 18년도에 가격이 약 30만 원대였습니다. 최고치는 32만 3,500원까지도 갔었지만 참고로 18년도에 실적이 괜찮았을 때는 30만 원대까지도 주가가 갔던 만큼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삼은 목표 주가를 보니까 목표 주가가 최근 조금씩 하향은 됐지만 전반적으로 20에서 22만 원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14만 4,500원에서 상승 여력이 약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사이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충 어림잡아도 40% 이상 상승, 40에서 한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요 정도로 일단 종목 소개를 마치고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설명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혹시라도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준금리가 1.25%로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선제적인 노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물가의 급등을 잡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금리 인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요. 경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 좋습니까? 옆에 사람들 주위를 한번 둘러 보십시오. 지금 다들 어떻게 뭐 경기가 좋아서 다들 뭐 배부르다고 하던가요? 뭐 제 생각에는 경기 지금 좋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오히려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소비도 위축이 되고 기업 생산도 감소가 되고 오히려 고용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투자 시장에 분명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제 생각과는 다르게 뭐 아주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투자자의 관점은 상당히 냉정하고 냉혹하게 바라봐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은 분명히 이 자산 시장과 이 투자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강조하겠습니다. 가치주 그리고 대형주, 절대로 고밸류에이션의 성장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괴벨스 누군지 아십니까? 자, 독일의 선전장관,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고 히틀러의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독일 국민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괴벨스의 이 선전 방법은 그랬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를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도 100번 들으면 진실처럼 믿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올해 내내 가치주, 대형주, 가치주, 대형주 이걸 아마 계속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치주, 대형주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가치주 저 PER, 저 PBR, 저 PBR 기준은 업종 PER 대비 보자. 저 PBR의 기준은 1을 기준으로 해서 낮은 걸 보자.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고 종목을 참고하시면은 크게 손실 없이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아무튼 저와 함께 뭐 소액이나마 이익 날 수 있는 투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